자, 우리가 이제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자, 회계학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뭐. 회계학을 하면 뭐 장부라든가 뭐 기업의 어떤 그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뭐 보면 뭐야, 저 대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SK 뭐 이런 뭐 분식회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분식회계. 그죠? 분식이 뭐예요, 분식이? 분자가 무슨 분자일까요? 가루분이 가루분. 분가루.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분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 기업이. 그죠? 내가 얼굴이 완전히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뽀샵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바꿔가지고 다른 얼굴로 만들어주는 게 분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식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우 사태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대우라고 아시죠? 대우그룹. 그죠? 대우가 그 망하기 전에 그때 그 대우라는 그 그룹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 500대 기업 안에 24위를 했던 기업이야.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삼성 들어가면 최고잖아요. 그때는 대우 들어가면 최고였어요, 대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면 그 인식표를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죠? 예.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배지를 줬어요, 배지를. 그때는 회사마다. 그럼 대우 배지가 있어요, 대우 배지. 그걸 양부 다 끼고 다녀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가면 국회의원 배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죠? 대우 배지 딱 차고 다니면, 탑이었어. 그 정도였어요, 대우가. 그죠? 근데 대우가 그렇게 그 분식회계를 했는데 분식회계 규모, 그러니까 대우가 그렇게 화장을 했던 거, 즉 회사의 화장. 회사의 화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 100만 원어치를 어떻게 하냐? 200만 원 팔았다고 뻥치는 거야. 그게 화장이에요. 예. 요번에 내가 돈 받을 게 한 10만 원인데 50만 원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어차피 장부라는 건 숫자잖아요. 그게 다. 예. 숫자만 고치면 돼요. 예. 대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친 거예요. 어느 정도냐? 대우가 뻥친 금액이 50조예요. 50조. 어마어마하죠. 예. 50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조세 수입이 한 320조, 뭐 350조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조세 수입이. 그죠? 근데 대우가 그렇게 발생했던 때가 한 10여 년, 15년 뭐 그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50조의 분식회계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모든 분식의 집합체예요, 거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 거기에 그 분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사, 그 다음에 법조인, 걔네들이 다 거기 그룹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걔네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식을 알고 싶으면 대우를 보면 돼요. 거기에 다 나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럼 50조를 하려니.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김우중 회장이 50조에 그 상당하는 그러한 돈들을 가짜로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50조가 나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0조의 그런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려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돈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그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단 말이야, 내가. 은행 갔더니 나보고 얼마를 버냐요. 그래서 내가 한 돈 100만 원 버는데요. 그러면 대출은 한 20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100만 원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100만 원이라도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버는 건 없는데. 그럼 계속 돈을 끌어다가 돈 쓰고 끌어다 쓰고 수익성은 계속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빵꾸가 나는 거죠. 엊그저께 신문에 봤어요? 뭐 한국판 화차 해가지고 나온 거 봤어요? 어떤 여자가 신문 안 봐요? 화차가 뭐예요, 화차? 화차라고 혹시 못 들어봤어요? 화차? 일본 원작이 원래 일본 책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결혼식 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약혼녀가. 그죠? 예. 그래서 남자가, 배우자가 그 여자가 사라진 여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든 경력은 다 조작이 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들킬까 봐 도망가 버린 거야. 그게 이제 화차의 내용이거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가지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유명 병원의 의사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까지 낳았어. 난 그 남편도 이해하네. 아니, 그걸 몰랐을까? 지금까지? 그 와이프 직장을 한 번도 안 가봤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는 버는 것도 없는데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닌데 그 돈을 몇십억을 끌어다가 그 시누이한테 돈을 끌어다가 그걸로 명품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리에 총 맞았어요. 왜 돈을 꿔줄까 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요즘에 수익 낼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거의. 그죠? 은행에다 예금해도 1%밖에 못 받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수익금이라는 건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한테 또 사기 치는 거야. 그죠? A라는 놈한테 야 내가 돈 벌어다 줄게 1억을 끌어모았어요. 그럼 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썼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요놈을 딱 하나 잡고 야 내가 돈 끌어다 줄게. 그러다가 얘 줘요. 그죠? 네. 그런 식이었던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계속 줄잖아요. 네? 얘는 규모는 점점 커지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빵꾸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사기인데 기업도 그렇게 해요. 기업도. 그렇게 했던 기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일까요? 초코파이 아시죠? 동양. 예? 네, 동양. 동양이 그렇게 했던 거야, 동양이. 동양이 채권이란 거, 후수인 채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돈 빌리는 거잖아, 돈 빌리는 거. 그죠? 예. 채권을 투자를 하면 걔네들한테 7% 수익을 준대. 그죠? 그 당시에 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안이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야, 7%를 준대. 누가 거기다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럼 7%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양 입장에서 보면 돈을 끌어다가 자기가 10%를 벌고 얘를 7%를 주면 걔가 남는 거야. 그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돈을 끌어다가 7% 이상 벌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금을. 채권 또 발행해. 아까 봤잖아요? 똑같아요. 돌려막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갔던 거야, 걔네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얘기하면 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길이 별로 없지만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공시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돈이 있는 놈인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동양이 그렇게 망하기 전에 3월 달에 4월 달 그때 공시를 했던 그 재무제표 안에 보면 동양은 내일 모레면 망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 근데 거기다 왜 투자를 했을까?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냐면 동양이 망할 때 기관 투자가들 다 빠져나갔었어요. 개인들만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컸던 거야. 그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거든. 그죠? 재무제표에 어떻게 나왔냐면 동양이 자본 잠식이 한 2천억 정도가 됐었어요. 2천억.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털어봐야 2천억 모자란다는 얘기야. 돈 줄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 일반인들이. 그죠? 7%를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 회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7%를 얻기 위해서 돈을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그죠? 그럼 그 사람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채권 투자한 사람 잘못이지. 의사결정은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동양이 잘못한 건 뭘까요? 동양이 잘못한 건 7%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되면 동양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걔들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안 되면 동양은 잘못이 없어요. 왜? 의사결정은 개인들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라든가 증권회사들이 항상 어떤 물건을 팔 때는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위험에서